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이제 좀 설명들을 좀 많이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가지고요. 오늘은 3교시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4교시는 다음 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72회 4교시하고 74회 전부 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3교시 부분에 또 중요한 게 많아가지고 6문제지만 이걸 설명하다 보면 3, 40분은 그냥 지나갑니다. 자, 3교시의 첫 번째 부분. 여기 보시면 지락이 된 경우는 A상의 전압이라고 되는데 일선 지락하고 똑같습니다. 컨셉은. 일선 지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죠? 이걸 어떻게 흘러가야 되나요? 고장 조건을 가지고 거기서 기지량과 미지량을 나누는데 기지량이 어떻게 되죠? 기지량이 일선 지락은 IB, IC는 제로. 그걸 하실 때 주의할 게 A상부터 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일선 지락이 많이 흐르니까 VA는 0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IB는 0이고 IC는 0이고 VB하고 BC는 모른다. 이것도 왜냐면 하는 부분을 앞에서부터 해 나가셔야지만 편합니다. 나중에 기준을 정할 때. 물론 이제 IB 근데 물론 VA는 0이고 IB는 0이고 IC는 0이다. 그러면 I가 두 개가 있고 V가 하나 있으니까 당연히 IB, IC는 0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IB, IC는 0이니까 IB가 어떻게 되죠? IB는 A자승 마이너스 1에 Z0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에 Z2 나누기 아니죠. 1, 2 IB는 뭐죠? IB요? 예. IB는 I0 플러스 지금 I1, I2, I0 해서 I0, Y1, I2로 했을 때 1, 2, 0이니까 I1 플러스 A 자승 I2 플러스 A의 I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A를 그렇게 바꿔줘야죠. 1, 2, J로. 그러면 I1, I2, I0를 바꿔놓고 IC도 I1, I2, I0를 바꾼 다음에 IB가 0이고 IC가 0이니까 이 두 개를 0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이거 없어지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A-A 자승 부분은 뭐니까 I1하고 I2는 같다. 나중에 I1하고 I0하고 I1하고 I2는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이끌어내야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겁니다. 요거를 끌어쓸 수 있냐 지금 흐름을. 지금 엉뚱한 게 아니라 IB하고 IC는 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IB하고 IC라는 0을 이용해서 이게 0이고 이게 0이니까 이 두 개가 0이니까 이걸 같다라고 하고 없애버리다 보면 여기 I0는 없어지죠. 요건 두 개가 틀려지니까 A자승 마이너스 A 뭐 A자승 마이너스 A 있으니까 I1하고 I2는 같다라는 수식을 여기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은 I0는 I1이라고 같다라고 또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A자승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0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I0, I1, I2는 같다라는 걸 처음에 끄집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런 흐름을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VA는 0이고 IB, IC는 0인데 여기서 이 IB하고 IC가 0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뭔가 끄집어내는데 우리가 지금 뭡니까? 고대 발전에서 대칭자표법을 이용하니까 대칭자표법에 들어가는 1, 2, 0, I0, I1, I2, V0, V1, V2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I0, I1, I2는 그 값을 읽어냈습니다. 근데 V0, V1, V2를 읽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전기의 기본식에 나가서 6개 중에 3개를 알았으니까 나머지 3개를 거기서 끄집어내겠다 이거죠. V0는 마이너스 Z0, I0. V1은 뭡니까? EA 마이너스 Z1, I1. V2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 수식에서 뭔가 I0를 알거나 V0를 알거나 그러면 그 상관관계에서 Z1, Z2를 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어떤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V0는 마이너스 Z0, I0, V1은 EA 마이너스 Z1, V2는 마이너스 Z2, I2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대칭자표법을 이용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VA는 0이라는 걸 갖다 써먹는 거거든요. VA가 0이라면 VA는 0이면 어떻게 됩니까? VA가 나오겠죠. VB가 나오겠죠. VC가 나오겠죠. 근데 거기 이제 벡터 연산자가 어떻게 되느냐. VA는 뭐니까 V0 플러스 V1 플러스 V2입니다. 그냥. 그게 0이니까 뭡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게 0이니까. 이렇게. 지금 아까까지는 IB하고 IC를 썼습니다. 기지량에서. 고대 발전을 알고 계시라고. 고장조건, 대칭자표법, 발전기 기본식 고장조건에서 3가지 중에서 우리가 지금 IB하고 IC를 이용을 해서 대칭자표법에서 I0하고 I1하고 I2를 이끌어냈습니다.
V0, V1, V2를 알아야지 계산을 할 텐데 V0, V1, V2를 모르니까 뭡니까? 발전기 기본식에다 갖다 놓고 여기서 I0, I1, I2 있던 걸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V0, V1, V2를 계산해 놓으면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나머지 세 개 값을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V에는 0이라는 걸 아니까 V에는 0이라는 걸 이용해서 V0, V1, V2인데 요때 하는 게 이제 발전기 기본식을 여기다 딱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딱. 그래서 I는 3I0니까 이렇게 들어갔고 요거 또 넣어서 쭉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서 I0는 이거다. I1 이거다. I2 이거다. 앞에서 계산됐으니까. 그러면 I하고 V를 계산해야 되는데 예? 여기서 이제 틀려지는 게 왜냐면 저기하고 틀려지는 게 이 R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기 R이 있어서 여기서는 앞에 거하고 틀려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걸 제가 아무리 설명해봐야 앞에 걸 지금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앞에 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이걸 설명하면 뭐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일선지락 했던 거하고 비교를 해서 보십시오. 뭐가 틀리냐 여기 부분이 형태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형태는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틀려지는 부분이 요것도 다 똑같다고요. 이렇게 요거 없죠. 다 똑같죠? 그 흐름에서 뭔가 차이가 나는지 체크를 해보십시오. R이 이게 3I0가 되면서 이게 3R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데. 그래서 여기 3R이 들어갔죠? 그 책을 보면 이게 없습니다. 그 책을 보면 여기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을 비교하면서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왜? 일선지락 같은 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특이하게 R을 넣었으니까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도 똑같은데 V에는 IR인데 V에는 0이라고 했죠. 예? 맞나요? 근데 여기는 0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틀려진 거죠. 왜? 원래는 저기서 V에는 0이라고 해가지고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R이 있기 때문에 0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건 IA가 뭔지 VA가 뭔지 그것들을 구한 거죠. 근데 그것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실은 일선지락하고 틀려지는 부분이 제목에서 뭐가 있었죠? 각각 제치대로다. 요거를 구하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일선지락 전류에서 앞에 부분은 똑같지만 뒷부분이 틀려지니까 일선지락 전류에서는 뒤에 가서 보시면은 뭡니까? VB하고 VC를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IB하고 IC는 0이기 때문에 VB하고 VC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여기다 적어주면은 여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IB가 아니라 VB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막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헷갈리는 거죠.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니까. VB는 어떻게 되죠? 무조건 Z0부터.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여기가 2A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3이 들어갔는데, 이 3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가로 열고, Z0 플러스 Z2가 되고, VB가 나오면 뭐라고요? A 자승이 나오라고요. 이게 A 자승이 나오라고. 1선지락 할 때면 여기 앞에가 1이 나오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나오라고요. 이렇게 오시라고요. VC는 똑같은데, VC니까 이게 A가 나오고, 여기가 A가 나옵니다. 근데 1선지락이니까 1이 나오고, 여기가 A 자승이 나온다고요. 이것도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에워집니다. 자동적으로. 근데 흐름을 자꾸 생각하시라고요.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야지만 이게 생기는 거지 그냥 제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왜 이렇게 되고 얘는 왜 이렇게 되고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왜 벡터적으로 하면 되니까 법칙이라는 부분이 B일 때는 A 자승을 무조건 생각하세요. 앞에 C일 때는 A만 생각하세요. 일선지락이니까 하나씩 나옵니다. V는 뭡니까? 이게 사는 R분의 2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무조건 I부터 생각하고 이 V도 이거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법칙들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론은 애워집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풀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이게 왜 1이 나오냐? 나오는데 그걸 다 더하고 빼고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끔 결론만 알고 있음에도 결과를 유출하기가 쉽거든요. V는 밑에 분모가 3R이 있지만 VB, VC는 3R하고 관계없는 거네요. 여기서는 상관없죠. 왜냐하면 지금 I0, I1, I2가 여기서 들어가서 이 VB는 여기다 V0 플러스 A 자승 V1 플러스 A, V2를 해가지고 저기서 계산된 V0, V1, V2를 넣어가지고 그걸 넣어서 정산을 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지겠죠. 왜냐면 여기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V0, V1, V2를 왜?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구할 수는 있는데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지니까 요 선에서 그냥 마무리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
여기서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다 대입을 한 겁니다, 사실은. 다 앞에서 대입을 해서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한 다음에 그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딱 정리를 했더니 요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일선지락전리부터 머릿속에 넣고 오시라고요. 그래야지 이게 쉽게 느껴집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더 쉬운 겁니다. 왜? 더 정산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안 했으니까. 유도발전기하고 전기발전기는 아까처럼 이겁니다. 동기발전기하고 이거는 NS는 P분의 120F로 동기속도로 회전한다. 근데 발전기는 어떻게 하냐? 왼전 오발이라고 왼손은 전동기, 오른손은 발전기이기 때문에 FBI에서 뭡니까? F가 힘이 들어오죠. 자석이 들어오죠. 전류 I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그려는 겁니다. 근데 지금 FBI에서 지금 이거는 전압으로 했네, 이건. 동기발전기.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을 해서. 발전기랑 동기발전기 오른쪽. 전동기가 왼쪽이고. 전동기가 왼쪽이고 얘는 오른손이니까 이건 맞죠? 예. 왼손 오발이니까 왼전 오발. 완전 오발 됐다. 그래서 왼손은 전동기, 오른쪽은 발전기. 그러니까 발전기니까 오른손이 맞죠. 근데 이제 그 FBI로 안 하고 E는 VB 사인 세타로 가지고 다른 부분을 이제 해놓은 거죠. 돌극형과 원통형으로 돼 있다. 유도형 발전기. 이제 회전자는 농용하고 건선형하고 있는데, 농용은 작은 부분이고요. 건선형은 좀 이제 큰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좀 설명을 드리가 뭐해서 사실 그게 이제 발성배전은 필요는 없거든요. 농용하고 건선형을 뭘 비교해놓고 할 부분은. 근데 장점 여기 보시면 구조가 간단하다. 아까 정류자 브러쉬가 없다. 왜냐면 이제 발전기가 일어났을 때 직류 부분이 이렇게 돌고 했을 때 여기에 브러쉬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DC 부분을 바꿔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꿔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돌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요거는 직류 발전기 원리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직류 발전기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교류 발전기 원리를 이해하고, 직류 발전기가 정류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동기 같은 거냐, 바깥에 NS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도는 이제 슬림링이 있고, 슬림링이냐, 정류자가냐, 브러시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립니다, 이제 브러시.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은 이제 농용 같은 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다고 했고, 건선형은 좀 복잡해지고, 감아지는 부분에 따라서. 여기 유도기, 동기기에서, 사실 동기는 뭡니까?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 같고요. 유도기는 빨리 감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 감쇄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발전기입니다, 얘는. 동기는 동기발전기고, 유도기는 유도발전기인데, 유도발전기는 쫓아가다 보니까 얘가 힘을 얻지를 못하는데, 동기발전기는 어떻게 보면 같이 가니까 힘이 좀 있죠.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의 감쇄가 좀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전기 부분은 나중에 이게 기어전류 부분이거든요. 기어전류 부분에서도 길게 나타난다. 하지만 유도기 같은 경우는 쫓아가니까 힘이 뭔가 어디서 손실이 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감쇄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단락적으로 감쇄가 빠르다. 이거는 유도기라는 게 사실은 유도 전동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동기는 기어전류가 조금밖에 안 되고 발전기는 기어전류가 오래 간다. 그 콘셉트입니다. 단점은 단독운전이 불가하다. 여자전류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기발전기라는 건요, 사실 이제 그냥 일반 발전기가 아니라 동기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처음에 뭔가 동기 전동기도 되고 동기 발전기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실제로 개통에서 동기 전동기를 쓰는 데들이 있습니다. 근데 동기 전동기를 쓰는 데들은 기동전류도 작더라고요. 제가 동기 전동기를 본 데는 한 3군데 가서 봤는데 시운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운전 딱 기동 테스트를. 전동기는 기동할 때 얼마 정도의 전격전류가 흐르죠? 전격전류의 몇 배 정도가 흐르죠? 6배에서 한 10배 정도의 전격전류 흐릅니다. 동기 전동기 몇 배 흐를까요? 한 1.5배 이상 안 흐릅니다. 동기 전동기는. 해보시면. 동기 전동기는. 기동 전류가 작습니다. 그리고 기동 속도도 빠릅니다. 토크. 왜? 동기니까 발전기처럼 똑같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얘가 특징이 동기 전동기는 가면은 이렇게 차단기가 있습니다. 차단기가 있고, 이렇게 이 동기 전동기를 하게 되면 보통 인버터를 써가지고 뒤에다가, 예? 여기 뭐 변압기 달고 그 다음에 쓰는데, 여기를
뭐 인버터를 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변압기가 여자용 변압기가 또 달려 있습니다. 여자용 변압기가 있어서 얘 부분을 여자를 시켜주게끔 이렇게 달렸는데 얘가 뭐 제가 봤던 건 한 8,000이다. 8,000kV 정도의 8,000kW 정도의 동기 전동기다. 그럼 얘가 얼마였더라? 100kV였나? 조그만 부분으로 얘를 여자를 시켜준다. 왜? 여자를 시켜줘야지만 자화 성분이 있어야지만 얘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발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먼저 자화가 돼 있어야죠. 자화가 돼 있고 그거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전원이 들어와서 얘 여자용 변압기를 통해서 얘를 자화시켜주면 여기서 넘어가서 같이 자화돼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단독 운전이 불가한 겁니다. 여자 전류를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이제 나중에 그 발전기도 보시면은 여자기가 있죠. AC 여자기, DC 여자기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지형 여자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처음에 영구자석으로 자화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고 한번 기동을 한 다음에 자화를 시켜주는 게 있고 배터리를 이용해가지고 자화를 시켜주는 부분도 있고 발전기가 기동을 하면 처음에 자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화가 돼야지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동기 부분이라는 게 계통에서 전기를 받아다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런 여자기용 변압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단독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기기하고도 병렬 운전을 해가면서 뭔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지만 가능한다든가 뭔가 어떤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뭐 부분은. 기동 병렬 연기 시 큰 충격 전류가 발생한다. 근데 이제 제가 기동했던 것들은 전격 전류가 한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 한 1.5배 정도밖에 안 흘러가지고 저도 놀랬거든요. 사실 그리고 속도도 되게 빨리 감쇄를 하더라고요. 보면 그 기동해서 이렇게 감쇄하는 그걸 찍어봤거든요. 이렇게 파형 스코프로. 그럼 보통 보면은 변압기 여자 전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얘는 뚝 하더니 금방 감쇄가 되는 겁니다. 크기도 크지가 않고. 그래서 원래 동기 전동기가 이렇게 움직이나요? 그랬더니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뭐 여기 몇 초에서 뭐 한 2초 내에서 그 용량이 큰 게 보통은 모터가 기동을 하면은 수초에 기동하는 건 지기 기동짜리 조그만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용량들이 크면 뭐 10초에서 15초, 30초까지도 기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장 기동 같은 거 하는 건 한 30초까지도 기동 시간이 깁니다. 근데 얘는 2초 만에 기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격 전류도 작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경험했던 거는 이런 부분이 이 전동기 특성이 이런 거구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뭐 그런 경험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듣다 보면 거기서 어떤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공부할 기회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처럼 해가지고 뭔가 현장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원리를 파고 들어야지만 좀 더 많은 부분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맞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 현장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여기 보시면은 아까 감시 시스템이 EMS라든가 스카다의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하려면은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받아들여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뭐 고성능, 고도 처리, 고신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신뢰성은 이제 분산 제어, 이중화인데, 분산 제어 개념이 뭐냐면, HMI가 있고, 이제 MMI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MMI라는 건 맨 머신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기계가 있으면 기계 앞에 이렇게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눌러서 이렇게 제작을 했다는 거고, HMI는 그걸 화면으로 해서 이제 누르는 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터치 스크린 개념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메인 컴퓨터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기들 옆에서도 HMI로 이렇게 동작을 시킬 수가 있고, 메인에서 얘가 다이렉트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산 제어라는 건 얘가 죽었습니다. 이제 DCS를 얘기하는 건데, DCS를. 분산 제어라는 건 여기서도 제어가 되고, 여기서도 제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컴퓨터가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도 제어를 하고, 여기서도 제어를 할 수 있는 거. 여기서도 제어를 할 수 있고, 여기서도 얘를 제어할 수 있고, 여기서도 얘를 제어할 수 있고, 얘도 백업으로 제어할 수 있고. 이게 각각 따로따로 분산해서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럼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분산 제어라는 개념은. 이중화. 통신이 이중화돼가지고 얘가 죽더라도 이쪽을 통해서 가고, 얘도 각각 두 개씩을 라인을 가져가는 거죠. 전화선 하나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화선이 두 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끊어지더라도 예비선으로 바로 절체가 돼가지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ALTS 아닙니까? 전력선에서는. 그런 부분이 돼 있어서 관리가 편하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꾸밀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부분을 꾸밀 때 라인이라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어떤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설비 측 프로세스, 페일세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났을 때 페일세이프 개념은 거의 이제 비접점의 개념입니다. 뭔가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고장 났을 때 그 고장 난 거에서
뭔가 접점이 나가는, 고장나면 동작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비접점으로 나가는 겁니다. 항상 나가고 있다가, 고장나면 이게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항상 받고 있는데, 저기 불 계속 깜빡 들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불이 안 들어옵니다. 저기 뭐 이상하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페일세이프의 개념은 이제 비접점을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서로 주고받고 한다. 이런 부분이다. 그게 이제 송전선로 보호 방식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력선 전송 차단 방식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건데, 예?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건 프로세서 인터페이스 가질 필요가 있다. 시스템 구성은 CRT라는 거는 그냥 컴퓨터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HMI는 아까처럼 있었죠. 그냥 그 현장에 있는 터치 스크린 정도. 그럼 CPU에서 하드카피나 프린터나 스카다 쪽으로 이렇게 데이터 모자이크로 가져갈 수도 있고, CRT는 모니터로 볼 수도 있고, 이 HMI는 그 기기에 달려있는 조그만 이제 터치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전송로, 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전화선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전화선. RJ45 포트. 그거로 되어 있고, 중간에 그 데이터가 올라오면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데이터 서버는 있어야 되고. 왜냐면 저장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은행 가서 돈 뽑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은행 가서 보시면 돈 뽑죠. 저기 은행에 가서도 돈 뽑죠. 하지만 은행 거기 꺼졌다고 해서 문제 되나요? 왜? 은행 서버가 별도로 다 있죠. 돈 쓰고 하는 것들은 어디 따로따로 다 저장이 됩니다. 얘도 그런 것처럼 그런 서버가 있다는 얘기죠.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백업을 만들어 놓고 있죠. 저거는 무너지지 않게끔. 이게 어디냐, 이제 삼성 같은 건 삼성 SDS. 삼성 카드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삼성 SDS가 제가 가본 데가 세 군데인데, 구미에 삼성전자 앞에 그 삼성 SDS가 하나 있고요. 대전에 전력연구원 그 뒤쪽에 전민동 쪽에 삼성 SDS가 하나가 있고요. 또 과천에 삼성 SDS가 하나 있고요. 그런 데들. 데이터를 스토리지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 인테그레이터. 그 외에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은 은행의 데이터 서버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산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 RT는 리모트 터미널 유니티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처럼 뭔가 이게 보내주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윈도우 체제가 있고 유닉스 체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윈도우도 7 있고 여러 가지 체제들이 있겠죠. 그런 체제에서 그래픽을 꾸며가지고 뭔가 누르면은 화면 누르면은 서킷 브레이크 온오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온오프 스위치가 달려있어 마우스로 클릭하면은 불 들어오고 여기를 통신이 안 되면 깜빡거리고 얘가 차단기가 떨어졌다 그러면 불 들어오고 아니면 아이콘이 이렇게 차단기가 열린다든가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고요. 가공 송전 철탑에서 옵셋의 목적은 아까 뭐라고요? 갤러핑 현상 때문에 탈락해서 올라왔을 때 닿지 않게끔 하려고 옵셋을 준다. 암기를 이렇게 준다. A, B, C, D를 준다. 그럼 여기서 탈락돼서 올라가면 붙나요? 안 붙죠? 여기서 탈락돼서 올라가면 붙나요? 얘는 탈락돼서 올라가서 안 붙죠. 그래서 A, B, C를 이런 식으로 해서 A 가장 짧게, B 가장 크게, C 부분 중간 정도. 근데 이 B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다설 지역인 경우. 그때는 눈 때문에 바깥으로 좀 더 빠집니다. B나 C 쪽이. A 쪽은 일정한데. 그래서 얘가 1800이면 1900이 된다든가 이렇게 100mm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옵셋은 얘가 이렇게 탈락해서 올라갔을 때 그 길이에 대해서 몇 배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다설지구는 옵셋을 크게 한다고 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설지구 어디냐? 1.1m인데 3.5m고 1m인데 2m고 4점인데 4.9고 3.6인데 3.9네요. A, B, B, C 구간들이 더 늘어났죠. B하고 C가 더 바깥으로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설 구간에서는. 그런 부분이고. 지중 케이블에서 옵셋은 곡률 변화의 케이블 신축량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움직이는 곡률 변화에서 흡수되도록 매놀에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 그림이 여기 부분입니다. 곡률 반경 요거를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정을 해주니, 여기 고정 안 해줍니다. 그냥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여기만, 요 끝에 부분만 여기 고정을 해줍니다. 요 끝에 부분만. 여기 끝에 부분만. 여기 신축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고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끔. R 부분에서. 지중케이블의 송전율량 증가시키는 거. 송전율량 제한 요인이 아까처럼, 유전체선, 옴선, 시스선, 관로선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송전율량 지태제액teg은. 여기서 보시면은, 케이블 냉각 방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냉각 방식.
유전체에서는 옴선, 시스는, 그럼 아까처럼 그림 그려가지고 뭔가 도체에서 발생하는 저항선, 그리고 유전체에서 발생하는, 절연체에서 발생하는 유전체선, 그 다음에 시스에서 발생하는 뭐 와류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접지를 안 하게 되면. 연피선, 시스선 그런 부분이고, 관로인 경우 관로에서 또,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압을 올려주거나 전류를 올려주면은 송전영향 증대를 시켜줄 수 있는데, 그걸 올려주기가 힘드니까 어떡합니까? 열을 저항을 하기 위해서 냉각을 한다는 얘기죠. 도체를 내부 냉각하거나 외부 냉각을 하거나 직접 냉각을 하거나 하면서, 여기서는 저기로 나왔네. 설명이 우리가 얘기했던 초전도체나 광극초로 설명을 안 하고, 여기서는 지금 얘기한 부분이 도체를 냉각을 해서, 그럼 관로 내에 물을 집어넣거나 직접 냉각하거나, 아니면 관로 내에 옆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이 전체의 온도를 낮춰서 하는 부분. 왜냐면 도체를 냉각할 수 있는, 기존의 신도체를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체를 냉각을 해서 더 허용전류를 올려주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이제 컨셉이 틀린 거죠. 저는 아까 지중송전술래 송전영향 증대 방안의 어떤 그 부분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선 그런 컨셉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제가 생각했던. 그래서 도체 내부 냉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파이프형 안에다가 담아두고 물을 냉각을 시키거나, 그럼 물이 계속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니까 케이블 자체도 그런 뭐 트리 억제형이라든가 아니면 사폐형으로 해가지고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관로에는 항상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맨홀 검사하느라고 딱 들어갔더니 맨홀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왜? 중간에 ELP관들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땅속에 깔렸는데 ELP관이 2km, 300m씩 이렇게 안 나옵니다. 50m씩 나옵니다, ELP관이. 그 50m를 갖다가 연결해 놓고 테이프 붙여 놓고 그게 모래 깔아 놓고 하면 그 틈새로 분명히 물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물이 들어갔던 게 그 관로 안에 쌓이죠. 그럼 쌓이면 어떻게 합니까? 맨홀 쪽으로 넘어와서 맨홀에 다 쌓이는데, 맨홀 안에 그 수중 펌프를 넣는 데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데들은. 근데 대부분이 맨홀 안에 수중 펌프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뚜껑 따고 물 있으면은 이제 수중 펌프 넣어가지고 물을 바깥으로 어느 정도 빼놓은 다음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물이 계속 들어가 있으면 접속점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그 순시 검사를 하면서 장마철 같은 경우는 수시로 가서 보는 거죠. 왜? 맨홀 옆으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데들은 이제 그 침수 지역 같은 데 땅을 파다 보면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유난히. 제가 그 공사했던 지역에서도 1번부터 9번까지 맨홀을 9개를 팠거든요. 근데 두 군데가 다음날 가면 물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땅 자체가 물이 많은 땅이 있습니다. 원래 배수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지역이 낮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빠져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관로 직접 순행, 관로 간접 순행 해가지고 트로운의 순행, 암건의 순행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지중송전술의 송전영향 증대 방안 쪽으로 해서 신도체에 대한 온도 저감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직접 도체를 직접 냉각하거나 간접 냉각해서 일반 조체를 허용전류를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이 없네. 가장 중요한 게, 그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 있었죠. W 돼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 돼 있고, W 안에 그 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표시를 했는지, 그런 그림들이 들어가면은 좀 더 이해를 시키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1호사해상의 변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모선 구성의 종류와 모선 형태. 모선의 역할이 뭐냐? 모선의 정의가 뭐냐?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 모선을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단모선을 해야 될지, 복모선을 해야 될지, 환상모선을 해야 될지는, 그거는 이제 그 모선에 연결된 부하의 중요성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의 운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틀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선 구성 방식은 단모선, 복모선, 환상모선으로 되어 있는데, 단모선은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간단하죠. 이런 건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복모선으로 가게 되면, 이중모선인데, 그때는 돈이 들어가죠. 환상모선도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환상모선은 그냥 하나로 된 환상모선으로 생각하고, 저는 복모선 안에, 이중모선 안에, 저는 이제 복모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단모선 다음에 복모선이라고, 그 복모선 안에 이중모선이 있고, 그 다음에 1과 2분의 12모선이 있고, 2부스 타입 모선이 있고, 4부스 타입 모선이 있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복모선이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모선이라는 뜻입니다. 2개 이상은. 복도체라는 게 꼭 2도체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4도체도 복도체죠. 6도체도 복도체죠. 그러니까 복모선이라는 여러 개의 모선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서, 거기에 이중모선은 모선이 2개밖에 없습니다. 차단기도 2개밖에 없습니다. 1과 2분의 11 모선은, 모선은 2개지만 차단기가 3개입니다. 그럼 2부스 타입 12모선은, 모선은 2개입니다. 근데 차단기는
타이 쪽에 2개가 있다는 얘기죠. 사부스 타이 모선은 4개입니다. 근데 모선 부분에 타이가 4개가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얘는 하나 모선입니다. 이중 모선이죠. 근데 그 모선과 모선을 연결하는 타이 12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얘는 하나 모선인데 타이를 가지고 다 섹션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모선이. 구분을 짓는 게 이제 타이 11에서 꺼졌나 안 꺼졌냐 해서 이걸 넣고 빼고 하면서 서로 절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154급, 이런 것들은 뭐 3, 4, 5급,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건 22,900, 여기 154급 이렇게 돼 있네,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1과 2분의 1 12모선은 그림이 없습니다, 여기도. 모선은 2개인데 차단기가 3개다라는 걸 그림을 그려주셔야죠. 1과 2분의 12. 2분의 3이거든요. 그래서 1과 2분의 1 12모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모선. 항상 거기다 1과 2분의 1 12모선. 212모선, 2부스 212모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이중모선, 그냥 더블보스 모선 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1과 2분의 12모선이라고 써주시는 게 나중에 좀 더 좋을 겁니다. 링모선, 따로 넣어놨죠. 링은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환상모선. 얘 부분하고 틀려지죠. 여기 그림이 있네, 뒤에 가서. 1과 2분의 12모선에서. 모선은 2개입니다. 어떻게? 이쪽 모선 하나, 이쪽 모선 하나. 얘는 인입입니다. 인입. 요거는 모선이고요. 여기도 모선입니다. 그럼 차단기가 하나, 둘, 3개가 있죠. 얘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 연결하면 이쪽으로 연결되고, 요거 빼고 요거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연결됩니다. 얘 사고 났을 때 얘가 끊어지죠. 그럼 얘는 이쪽으로 해서 이쪽도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양쪽에서. 2개의 인입을 받아가지고 양쪽으로 절체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는 거고, 요건 이제 배전선로 같은 데서 이제 환상모선을 해서 내용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교시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4교시부터 해가지고 72의 4교시부터 74의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